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명준우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시작하고 오르더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나흘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연초에 좀 수익률 어떠세요? 어떻게 대응하세요? 예, 지금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지수는 사실 좀 새해 첫날 빼고는 계속 약세 흐름들인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난주나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지수는 그렇게 기대할 만하진 않다. 네. 1월달 흐름이. 그러나 차별화가 나타난다. 차별화는 시가총액 최상위주 내지는 IT 자동차 이런 쪽이 약세인 만큼 또 저 PBR 이런 영역대에서는 상당히 또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섹터를 어느 쪽에 가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1월달과 2월달 네. 안 좋은 섹터에 가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지수가 오히려 올라도 1700 밑에 그런 체감 지수를 느낄 수가 있고, 반면에 섹터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르게 들어간다면은 체감 난이도는 지수야 많이 올라봐야 2100 이 정도뿐이 안 되겠지만 그 2월 달까지 한 2400 이상의 체감 지수를 느낄 수 있는 장이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말씀들처럼 항상 새해 지금 즐거운 매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좀 편승을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좀 수익률 격세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지 좀 자세하게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총 상위주와 업종 대표주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PER, 저PBR주로의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채무 한도 상향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대형주들, 업종 대표 종목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도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고, 자동차주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밀린 거에 비하면은 영 신통치가 않거든요. 예. 계속해서 대형주 쪽 이렇게 좀 힘들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힘든 건 대형주가 힘든 건 아니죠. 새해 지금 1월달, 2월달에는 매매 포인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하되는 쪽, IT와 자동차, 환율에 대한 부담감, 네. 또 시가총액 최상위주라는 거죠. 각 업종별로 대표주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약세 네.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 그런 말씀들을 드려오고 있는데, 현재 이번 주 새해 이후에 한 4거래를 지금 지나갔지만 그런 양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시총 상위주와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최상위주죠. 업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이라면 현대중공업, 철강이라면 포스코 이런 식으로 업종 대표주가 약한 양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거는 다음번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저PER, 저PBR 주도에 좀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종목들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종목들입니다. IT 영역들,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물론 또 자동차, 현대차나 이런 또 종목들에 있어서는 지난주 중에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LG화학이나 GS, SK이노베이션, 화학업종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화학정유업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철강 업종에서는 제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왜 약하냐 하는 거는 단적으로 이 표에서 보여줍니다. 네. 단적으로 지금 시점,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2012년도 1, 4분기라는 지금의 시장 마디가 분기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업종들, 예를 들면 건설이나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딩이 나타나고 즉시적으로 이제 4분기, 1, 4분기에 눈에 띄는 실적 호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실적 호전은 오히려 2, 4분기, 3, 4분기가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연말이 되고 내년도를 넘어갈 때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의 포인트, 기관 수급 또 외국인 수급, 연기금 수급, 당연히 싼 쪽으로 움직이죠. 싸다인 거는 향후에 장세가 좋아졌을 때, 업황이 호전됐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으면서, 반면에 당장 1, 4분기, 2, 4분기의 실적이 완연하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만으로도 주가가 40%, 50% 올려놔도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는 쪽으로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총 최상위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재다.
특히 저평가 모멘텀이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12월 달과 1월 달 흐름에서 뭐 건설이나 철강 이런 업종의 대표주들도 한 15%, 20%씩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다 보니 퍼 수준 현재 봤을 때 뭐 대체로 한 10배에서 10배 내외의 수준들이죠. 그러네요. 이 정도라면 저평가 모멘텀은 최소한 없다고 봐야죠. 네. 퍼 수준 10배 내외, PBR 1배, 1.2배 이런 수준들에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보여줘야 됩니다. 4, 4분기의 이번 실적, 1, 4분기 이번 실적이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리는 없다. 이런 면들에서는 이쪽 섹터, 이쪽 대표주들에 있어서의 수급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있어서도 빼고 반면에 2등주, 업종 내에서의 2등주나 3등주 중에서는 PBR 매력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0.5 미만인 종목들도 수두룩하고 퍼 수준에 있어서도 기조적인 이익 기조 대비로 3배, 4배 이런 종목들이 숱하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업종 1등주를 팔아서 업종 2등주, 3등주로 넘어오는 흐름들 이것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요. 이런 양상들이 작년도 말 그리고 1월 달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이 기조는 2월 달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왔던 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이제 실적을 철저하게 좀 검증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좀 2등주 쪽으로 좀 눈을 옮겨보는 것도 팁이 좀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미국의 채무한도 상향 이슈입니다. 이르면은 다음 달 중순 정도의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려감을 가져야 될까요? 예, 어젯밤이죠. 어젯밤 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는 안 빠졌지만 네. 다우에 있어서도 한 50포인트 소폭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슈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이 하락 요인으로 이 일종의 뭐 핑계거리라고도 볼 수 있고 이슈로 처음 나온 게 지금 미국의 이제 채무한도 상향에 대한 네. 이슈가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할 가능성도 있지만 요지는 2월 달까지 지금 현재 1월 달 초입에 현재 매매에는 큰 의미가 없고 네. 2월 달, 2월 말, 3월 달 이때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달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 내내 항상 뭐 미국장이 오르는 날은 재정 절벽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미국장이 또 빠지는 날은 재정 절벽 우려 이러고 계속 12월 달 이슈가 됐을 때 여러분들께 그 재정 절벽은 그냥 떡밥에 불과하다. 전혀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신경 쓸 요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드렸던 내용이 오히려 증시에 단기적인 조정 요인을 강하게 준다면 이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이 아니고요. 2월 달 말 3월 달 이 시점과 같고 조정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죠. 네. 재정 절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그게 또 의회에서 만약에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지연 되겠지 이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공포를 주지 않는 반면에 이 채무한도 상향 이슈는 만약에 2월 말이나 이런 시점 딱 이제 통과가 돼야 될 때 며칠이 딜레이 된다. 의회에서 뭐 부결시켰다가 통과시켰다 장난 논다면 그 며칠 동안은 뭐 일간지에도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뉴스를 띄울 수가 있는 요소죠. 뭐 미국이 뭐 국가적인 뭐 디폴트에 잠시 빠졌다 이런 등등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성격의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걱정할 것은 아니다. 1월 달, 2월 달은 12월 달 재정 절벽과 마찬가지로 미국장이 좀 조정받고 싶은 날은 이 채무한도 상향에 대해서 우려감 그리고 또 반등 나오는 날은 해소 기대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바는 없고 2월 말 3월 초 넘어갈 때 그때 이 미국의 채무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르헨티나 디폴트 건 이걸 연기해 갖고 단기 재료화 시킬지는 거기 가서 판단해도 된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멀리 봐주셨어요. 나중에는 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언급을 해주면서 세 가지 포인트 확인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좀 빨리 짜볼게요. 어떤 업종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내수조 돌아가면서 오르거든요. 네. 현재 있어서는 내일장 유명 업종은 뭐 제약 바이오 업종. 네.
그런 가운데서 중소형,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가치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섹터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 뭐 줄기세포나 이런 쪽들 또 반전세가 좀 있었는데 분자, 유전자 진단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섹터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의 제약, 그러니까 중소형이죠.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중소형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본다면 차트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그 차트를 지금 살펴보면요.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간 차트입니다. 과거 한 2009년 이후에 3년 동안의 지금 추세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쉽게 주식 차트에서 아실 수 있는 상승 직각삼각형의 패턴들이 되겠죠. 한 1년에 가까운 시점들 지금 한 3,400포인트대를 놓고선 계속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유지시키는 이런 상황들인데 1월 달과 2월 달 흐름에 있어서는 이 중소형 바이오 이런 쪽 라인들이 오히려 강한 돌파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디이다. 이런 포인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는 살펴봤는데 여기서 공략주 바로 좀 살펴주실까요? 예, 공략주로 넘어가서 보면요. 공략주에 있어서는 현재 바이오랜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진단 바이오 이런 쪽 라인에서 가장 대장주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본다면요. 현재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는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1, 4분기, 2, 4분기의 실적 뭐 한 30억, 40억 이 정도 갖고는 밸류에이션 요소보다는 이 좀 미래 성장성이죠. 진단 시약 사업 관련된 뭐 미래 성장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을 주며 단기적인 반등권에는 와 있다. 결국은 수급 포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뭐 가격대에 있어서는 오늘 뭐 종가권이 15,300원대, 350원 이런 가격대 반면에 단기적인 목표치에 있어서는 1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650원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랜드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준호 전문가와 함께 또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신용